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이즈 대표 전병칠입니다. 여기 제가 전자 접촉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전자 접촉기, 마그네틱 컨택터라고 부르죠. 보통 전자 접촉기는 영문으로 마그네틱 컨택터로 표기하면서 이것을 줄여서 MC라고도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계전기가 힌지형 계전기라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에 릴레이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릴레이가 동작하는 것은 이 전자석의 힘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가동 철심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기본 잡혀 있는 틀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래 접점이 동작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문을 열 때 경첩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자, 이런 것을 경첩 맞습니다. 힌지형 계전기라고 부르는 반면, 자, 이 전자 접촉기는 우리가 플런저형 계전기라고, 이 안에 고정철심이라고 하는 것에 감겨져 있는 코일에 전원을 인가하게 되었을 때 철심이 전자석이 되어서 이 가동 철심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자, 이 위에 있는 A 접점을 붙이거나, 그러니까 닫거나, 그 다음에 B 접점을 열거나 하는 동작으로 우리가 구동시키는 것이 바로 이 전자 접촉기입니다. 제가 이따가 이 MC를 뜯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요. 자,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안에 내부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그렇게 동작한 후에 이 코일의 전원이 끊어지게 되면은 스프링의 힘으로 원래 접점 상태로 복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 개폐기나 아니면 스위치와는 다르게 외부의 전기 신호로 부하 전류를 온오프하는 기기를 말하게 되고요. 가끔 우리가 전자 접촉기라는 말 대신에 전자 개폐기 뭐 이런 말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 전자 개폐기라고 하면은 이 아래에 과부하 계전기가 조합된 형태를 말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 이 두 가지 모델의 각각 특성과 그리고 이 분해를 해서 내부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왼쪽에 현대라고 하는 회사의 MC를 가져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여기 옆에 명판에 뭐라고 써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교류, 전자, 개폐기 혹은 이제 접촉기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사용, 이제 여기는 220V 했을 때 4.5kW, 즉 5마력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네요. 자, 그리고 주회로는 220V를 했을 때 18A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보조회로는 몇 암페어? 6A까지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회로는 18A, 보조회로는 6A니까, 자, 이렇게 보이는 하나, 둘, 셋, 이 세 개 주회로는 우리가 여기 보셨다시피 18A, 그쵸? 18A죠. 18A. 그리고 자, 이 왼쪽에 보이시는 보조회로는 우리가 6A까지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두 개는 위에 있는 접점이고요. 요 밑에는 이제 아래에 있는 접점인데, 요 위에 있는 게 보시면은 NC 접점, B 접점이고요. 이 아래에 있는 것이 A 접점이 됩니다. 이거 한번 뜯어서 구조를 관찰해 볼까요? 이거는 분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이제 고정 나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 고정 나사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정 나사를 한번 풀어보고, 자, 그리고 천천히, 자, 이 밑에를 제껴서 분해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스프링이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네요. 자, 이게 이제 상부 프레임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하부 프레임이 되는데, 이 하부 프레임의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죠. 가까이서 보면은 이 안에 철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두 군데에 이 전원 코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전원 코일을 한번 이렇게 빼게 되면은, 짜잔, 자, 이 안에 철심이 보이시죠? 이렇게 철심이 위치하고 있고요.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보통 이제 전기 기기를 다룰 때 우리가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 철심을 성층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게 이게 철심을 성층한 겁니다. 지금 보이세요? 자, 이렇게 얇게 썰어서 쌓게 되었죠. 자, 이 코일이 안에 있게 되고, 자, 그리고 전원을 넣는 부분이죠. 이렇게 위에 전원 단자 두 개였었죠. 자, 그리고 이쪽은 구리선이 많이 감겨져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이렇게 살짝 떼어 볼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구리선이 엄청나게 많이 감겨 있는 것을.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전원을 인가하게 되었을 때,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전자석이 되겠죠. 전자석이 되었는데 이 아래 철심이 있으니까 철심에서 더 강력한 전자석의 힘이 만들어질 거고, 이 전자석의 힘에 의해서 이 위에 있는 상부 프레임에 있는 철심 덩어리를 잡아 당기게 될 겁니다. 잡아 당기게 되면은 여기 위에 있는 주 접점은 서로 떨어져 있다가 전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위에도 이런 구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분해하려면은 조금 파괴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뜯어볼까요? 여기 왠지 뜯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날카로운 칼을 이용해서 일단 여기를 이렇게 조금 한번 잘라보고, 자, 그리고 이쪽도 왠지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구조를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 접점이 보이시나요? 자, 만약에 잡아 당기게 되면은 위아래로 연결된 이 안에 있는 구리판이 전기적으로 이렇게 접속되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전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휴, 완전히 다 빠지게 되네요. 이런 구조로 우리가 MC가 동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상부 프레임 이렇게 놓고, 제가 하부 프레임도 분해해서 자, 이렇게 놓아 보겠습니다. 이 제품 아까 이제 현대 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이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복귀되는 거죠. 만약에 전원 투입이 끊어지게 되면은 원래 힘으로 복귀하는 것이 이 스프링의 역할이 됩니다.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이제 이 LS 제품인데요. LS 제품도 한번 분해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 제품은 MC하고 9B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9B짜리는 이제 9A 정도 되는데, 자, 주접점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고, 이쪽은 B접점, 이쪽은 A접점이 됩니다. 이쪽 두 개는. 그리고 전원은 이 아래 두 개를 써도 되고, 이 위에 두 개를 써도 됩니다. 자, 이쪽 보시면은 A1, A2라고 써 있죠. 보이시나요? A1, A2. 그리고 아래쪽도 보시면 여기 A1, A2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220V 전원은 이 아래에 있는 두 개를 써도 되고요. 이 위에 있는 두 개를 써도 되고,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써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써도 됩니다. 단 AA 이렇게 전원을 넣으면 안 되겠죠. 반드시 한쪽은 A1, 한쪽은 A2로 전원을 넣어야 확실하게 전원이 코일에 투입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분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놓고, 자, 여기를 이제 제끼는 것 같아요. 이 프레임을 대부분 MC는 쉽게 분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MC는 우리가 고장이 날 우려도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은 있는데요. 자, 그때 사실 수리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자, 그리고 언제나 유지 점검 같은 것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어요. 자, 어떻습니까? 이 두 개의 MC가 이렇게 코일 형태도 사실은 거의 같고요. 그리고 자, 주 전원 단자 극성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지 분해가 될까요? 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쉽게 빠지네요, 다행히. 이 내부 구조도 어떻습니까? 와, 완전히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보시면은 서로 다른 회사 건데, 야, 이거는 완전히 한 회사에서 만든 것처럼 이 안에 있는 하부 프레임 측의 철심은 뭐 거의 크기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놓고 하부 프레임 놓고,
자, 이렇게 놓을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 주 하부 프레임에 있는 전원 구조. 하부 프레임에 있는 전원 구조. 자, 어떻습니까? 디자인은 조금 이제 다르기는 한데 테이핑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기는 해요. 이 다른 게 있다면은 요 왼쪽에 있는 제품은 전원이 위에서만 넣을 수 있는데, 자, 요 LS 제품은 전원을 위에서도 넣을 수 있고 아래에서도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타 제품보다 결선의 편의성은 있습니다. 어쨌든 원가는 늘어나겠죠. 하지만 결선의 편의성은 분명히 주어지게 됩니다. 요 아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철심 구조로 되어 있어서 위아래가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도 우리가 놓을 수 있고요. 전원부를 이렇게 놓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상부 프레임 볼까요? 상부 프레임 보면은 이렇게 구조적으로도 동작되는 것이 거의 일치하게 되죠. 자, 이렇게 접점이 동작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제 B 접점, 이쪽이 A 접점이 되고요. 여기 측면에는 측면 부착 부속 장치 홈이라고 해서요. 다른 기구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부속시켜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빼려면은 어떻게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이 정도로 이제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구조가 조금 이제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MC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시 국가기술 자격 시험을 지금까지 보셨던 분들은 자, 이런 MC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소켓형 MC를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소켓형 MC의 경우에는 보통 현장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니 우리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모두 다 올바른 MC를 사용하게 될 텐데, 이 제조사는 서로 다르더라도 거의 내부 구조가 같게 됩니다. 따라서 MC를 선택할 때는 당연히 어느 제조사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으냐 이런 논쟁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 적정한 용량이 어떤 것이냐, 혹은 이후에 사용할 때 유지 보수의 편의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 조금 더 우리가 뭐 내습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먼지, 내진성이 조금 더 강력하느냐, 뭐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기구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에 있는 상부 프레임에 있는 이 단자 있잖아요. 이 단자 같은 것은 MC가 지속적으로 계속 동작하게 되면서 진동에 의해서 조금씩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기술자들은 이렇게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이것들을 한 번씩 이제 조여줄 필요가 있고, 만약에 적절히 조여주는 것이 제대로 안 되었다면은 우리는 이제 이 세 개 선 중에서 하나가 빠져버리게 되고, 하나가 제대로 접촉이 안 돼서 빠져버리게 되면 이게 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런 것도 평소에는 좀 주의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MC 잘 보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즐거운, 그리고 더 전기 공부가 재밌어지는 영상들을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자 접촉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